아들 문준용 씨가 그 특혜 취업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혜 취업 논란에 대해서 문준용 씨의 파슨스 친구라는 사람의 카카오톡을 공개를 하면서 준용 씨가 아버지가 시켜서 거기에 원서를 넣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취업했다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돈을 펑펑 썼다는 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다. 또 음성 파일도 공개했어요. 음성 파일도 네.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작이다. 조작이다. 조작이었다. 난 이제 조작일 와서. 줄 알았어. 우리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사실일이었고 친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럴 일 없다 우리 준용이가 라고 증언들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 실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식의 발표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아무튼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대선이 그냥 끝나버리면서 정유라에 빗대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정률에 빗댈 일이야. 게다가 조작인데. 네. 우리 모두의 굉장히 그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게 조작으로 드러났네. 네. 그래서 이틀 전에 알게 됐다고 네. 설마 나와서 이틀 이제 전에 알았겠어? 와,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이제 고소고발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왜냐면 그 여의도에 보통 당사들이 있으니까 아. 여의도 관할이 남부지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 네. 대부분 남부지검으로 가요. 어허. 근데 남부지검은 그 기자들이 보통 검찰 출입 기자들이 아니고요. 동서남북에 있는 지검들은 네.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관할을 하거든요. 담당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사가 잘 안 나와요. 똘똘한 게 잘 안 나오겠네.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기자실이 없어요. 큰일이 터지면 뭔가 몰려가서 하는데 네. 그 경찰 기자들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막내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검찰 단계에서 또 법원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기사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이제 워낙 이슈 자체가 크기도 했으니까 국민의당 출입 기자들이 이제 남부지검을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번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열받죠. 이렇게 저희는 아까 대본에 말했던 것처럼 문준용 씨가 그렇게 특혜 취업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이 아니었고 어느 모로 보나 그리고 친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 친구도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실제 친구들은 나타나서 문준용이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저거는 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삽질 하나 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로 밝혀졌네 결국엔. 저는 한편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거 가지고 약간 자기들끼리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 이걸 이틀 전에 안 게 아니라 사실 알기는 뭐 오래전에 알았겠지.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양심적으로 뭐 이러면 안 됐고 우리가 뭐 자성의 목소리도 한편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짐이 누군가가 저걸 발설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 거지. 그걸 가지고 서로 약간 무기를 삼고 약점을 잡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빨리 사과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 게 아닐까라고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검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공개했던 그 당직자가 그 이유미 씨라고 이제 본명도 나왔으니까 네. 그분이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 씨가 이거는 조작이었다라고 고백을 실토를 하니까 그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를 통해서 국민의당 건 뻥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전에 박주선 대표가 미리 그냥 이거 사실 조작이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그거 이제 빨리 수습을 하려고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뭐 사과만 하고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만 이렇게 그냥 하면 되나요? 우리 근데 너무 이런 게 많아. 우리 사회에 그냥 이렇게 사과만 하고 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럼 이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그 테크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시를 어느 선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거를 지시했느냐를 일단 찾겠죠. 누가 결정해서 한 일이냐? 그렇죠. 이거를 뭐 후보까지 보고가 되고 후보의 묵인하에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후보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그 실무진 중에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뭐 됐을 것이냐. 쉽게 말해서 뭐 박지원까지냐. 그렇지. 뭐 아니냐. 박지원 정도 되는 급의 사람들이 재가를 한 거냐 아니면 더 밑에서 이제 했을 것이냐. 통상 이 정도 사이즈를 터트리는데 후보가 후보 및 그 후보의 전략단을 짜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내부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저기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합지졸이었대요. 국민의당 선대위가? 네. 그 밖에서 야, 이 정도면 대선을 대선을 치르는 뭐 세 번째 당 정도 되는 당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과대평가해주는 그쪽을? 면이 있을 만큼 정말 오합지졸이었대요. 야. 근데 사실은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어떤 핵심 인력들은 상당히 젊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약간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 홍보물 그렇게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네. 글씨 막 크게 써가지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지금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성격상 그렇게 뉴스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내부적으로 분명히 질문을 던졌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성격상. 근데 이제 그때가 5일 정도 4일 전. 네, 4일 5일 뭐 요때 이제 뚜벅이 유세 시작할 때 그 즈음이거든요. 바빴구나. 반등이 안 되니까 아이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제 했을 텐데 그때 그 지금 이걸 지시한 것으로 이유미 씨가 지시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공명선거 추진단 그 추진단장 윤서라는 분이 국민의당 그 추진위원장 최고위원이었다는데, 네. 예, 그 양반의 어떤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데가 이용주 의원이 저기 특검에서 네. 조윤선 네. 몰아붙인 양반. 조윤선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던 이용주 의원이 관리하던 곳이래요. 근데 그쪽 단이 뭔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다 약간 따라노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네요. 이쪽이. 그래서 뭔가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하더라도 윗선까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얽혀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게 이제 그때 선거 캠프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별개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정치적인 정치적 책임, 책임을 져야죠.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게 맞나요? 뭐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죠. 후보 본인이 자기 대선을 치른 건데, 그리고 후보가 아마 그 문준용 씨 얘기를 은근히 계속 언급을 했었어 또. 그죠. 네. 많이 했었죠. 이건 TV 토론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뚜벅이 유세 시점이라고 해서 뭐 TV 토론에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고 해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건 후보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뭐가 됐든 최소한 나와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박주선이 할 게 아니라 안철수 본인도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미 요즘 안철수가 우리의 인식에서 좀 사라지고 아닙니까? 안철수 어디 갔어요 지금? 네. 모르지. 홍준표 뭐 하십니까? 있는데 안철수는 어디 그러네. 있어? 네.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는 해야지. 이거는. 사과를 할까요? 그걸 맞춰봅시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우리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한테 어쨌든 뭐 제가 알고 지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치 계속 할 거면 사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합니다. 왜냐면 한다. 대통령도 나오고 싶어 하니까. 한다. 네. 어떨까요? 저요? 탈당한다. 야, 요거는 모르네. 요거는 왜냐면은 안철수가 한 방인데?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지금이 탈당할 타이밍이야. 무슨 명분으로 탈당해?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면서 나오겠다까지 차라리 하는 당을 거지. 나오겠다. 야, 몰랐고 요거 괜찮은 한수인데?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의 탈당. 그렇지. 사과에 의미하면서 탈당을 하면서 백의종군을 하는 거지. 말로는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말로는 전 몰랐습니다고 사과 안 하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서 할 거예요. 아마. 하긴 한다. 하긴 하면서 지금 약간 탈당해야 돼. 안철수가 수줍당과거든. 수줍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뭐 이 방송 처음부터 들으신 분 알겠지만 제가 뭐 우리 철수 형을 뭐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대통령 하고 싶어 하니까 엄청 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지금 탈당해야 돼. 아, 진짜. 왜냐면 있어봐야 박지원에게 게임이 그렇지,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본인이 호남에서 호남을 지금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야, 근데 딱 그러면 정말 딱 이인재 코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지금 해야 돼. 제 생각엔. 이야. 지금 하고는 한 번만 철판을 깔고 민주당으로 들어와. 이현주랑 트레이드 할게. 아, 그래요? 야. 떨떠름한데 들어오는 거. 아이, 농담입니다. 저는- 절대로 안 받아주지. 저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에 한 표 갑니다. 안 하고 쌩 깐다. 야. 그거 아니, 대선 나올 수 있겠어. 저도 그래서? 사실 한다 안 한다면 안 한다지만 저는 그냥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탈당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쌩 깔 것 같아. 안 나는 할- 몰랐으니까. 안 하니까.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뭐 사과를 하고 말고의 계제가 아니다.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책임자가 처벌은 받을 것이고 처벌을 받으면 그거에 맞게 사과를 하면 될 것이고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뭐, 한다에 그렇죠. 저는 500원을 겁니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안철수는 영원 잊혀질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탈당해 안철수. 탈당해서 수줍당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안 된다. 안 되겠다. 아, 그건 힘들다. 그 사람 돈이 많은데 어떡하지? 아이, 난 돈이 내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야. 두 번째. 최후의 가치는 아닌데 바로 옆에 있는 가치. 아니. 저는 저의 팔자를 보니까, 아니, 제가 뭐, 아니, 제가 사주팔자를 볼 줄 안다는 의미의 팔자가 아니라, 저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쫓아가면은 제가 너무,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가 안 된 사람 뭘 같고 쫓아가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부와 귀와 영화란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귀 영화. 부귀 영화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나는 영화 할 건데. 영화? 당신 드립 좋았어. 아직 좋았어. 영화 만드는 야마야. 영화 만드는 게 꿈이. 근데 본인이 저렇게 해놓고 얼굴 빨개졌어. 이야. 근데 아무튼 좀 민망하다. 아, 이런 아재 아니 근데 개그인데 김프로는 부가 올 것 같고요. 왠지. 영화 안 해? 영화? 영화는 하지. 난 영화를 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부귀 영화가 있는데 저는 부보다는 약간 귀. 예. 이름도 그렇고. 애기네? 네.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 근데 아무튼 우리 철수 형은 돈은 이미 있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탈당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부는 우리 김 선생이 하실 것 같고, 귀를 귀를 보니까 데이브니어가 하시면 제가 영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네. 다 필요 없고 나는 부귀영화에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연애. 연애. 그렇구나. 야.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짓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카톡이나 이런 걸 잘못 갔다가 나와서 사과한다 그러면 약간 그러든가 말든가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쌩 까고 다음 대선에 나와도 별 무리 없다. 오히려. 근데 안철수니까 이건 정치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언론들이 잘 받지 않은 걸 보면 이미 국민의당이 우리 기자들의 의식에서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뭐 전화를 했던 사람 중에 네. 기자도 있었는데, 네. 너무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뭐 뉴스야? 뭐 이런 느낌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치. 바쁘니까 끊어. 약간 이런 분위기야. 야. 아니, 왜냐면 우리 안철수만 해도 우리 정치 역사에서 최근에 새 정치를 말하면서 2012년과, 2016년, 17년에 파란을 일으킨 나름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제3지대를 만든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놓고는 지금 이런 옳지 않은 일들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이러니한 게 이름이
공명선거 추진단이야.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거기 허위를- 있던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지금 야. 발표를 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로서는 너무 절박한 거야.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5년을 이거 내가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자기들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인 거지. 안철수 씨는 뭐 그렇다 치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계속 국민의당이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쪽을 지금 택하기 때문에 네. 어그로를 끌어도 민주당이 크게 타격을 안 입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쪼그라들 수 있다. 이미 쪼그라든 이미 그렇지. 이미 많이 쪼그라들었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쪼그라들었다가 약간씩 팽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쪼그라진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겠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네.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크죠. 큰 거야. 이걸 박주선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냥 까딱 그렇게 그냥 이것도 이런 거 처음 해보셨나 봐. 그러니까 그 나와가지고 사과하는데 본인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이 90도 인사를 해야 될지를 본인이 약간 좀 애매한 거구나. 애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 끝나고 네. 사과드립니다 하고 나와서 보통 그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옆쪽으로 약간 90도로 딱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사과를 하고 가만히 있거든. 아. 그럼 파파파파파파 찍힌 다음에 찍고.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그 이분이 처음이라 요 시뮬레이션을 못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하. 그 뉴스를 자세히 보면 완전히 사과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문장이 두 문장이면 첫 번째 문장이 끝나고 사과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90도로 못 숙여. 왜냐하면 90도로 숙이려면 완전히 단상 옆으로 단상 나와야 옆으로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상 옆으로까지 나오기에는 아직 한 문장이 남아있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나와서 이게 숙이다가 한 45도 정도 숙이다가 이게 고개를 약간 치켜들고는 다시 들어오거든요. 어설프게 아이고. 참. 그리고는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이때는 다시 가서 고개를 숙이기가 약간 뻘쭘했나 봐. 그래서 고개를 안 숙였어. 그 약간 되게 어정쩡한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진정성이 있었네. 뭔 사과를 해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뭐 진정성 있게 사과를 안 충분히 했네. 잘 그리고 나오진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아무튼 국민의당이 이미 근데 존재감 자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뉴스도 안 되고. 안철수는 뭐 하고 계시지? 몰라요 어디서 뭐 하는지. 어디서 뭐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가 자기가 정말 살고 싶으면은 남아있는 게 호남의 약간의 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호남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지어서 어떤 선언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호남 지역의 그 경제 발전들을 위한 정책들을 막 제안하고 갑자기 이제 너무 자기가 그 정치적 야욕만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그 민생과 호남 지역을 위해서 뛴다라는 어떤 느낌을 저는 줘야 그나마 좀 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호남이에요? 아니 본인이 지금 표가 국민의당 표가 거기 국민의당 있으니까? 표가 거기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니까 갑자기 뭐 충청에 나오는 거는 안희정도 있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서울로 온다고 뭐 자기가 뭐가 뾰족하게 뭐가 되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설 자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탈당하라니까. 이미 탈당해. 수습당으로? 탈당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뭘 해도 그냥 어딜 가든 도움될 건 별로 없죠. 가만히 근데 계시는 게 정치인은 사실 자기 부고 기사 빼고는 기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계속 사람들한테 안 잊혀지고 뭔가 논란이 되고 요걸 이용할까요? 이용을 할 거면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이정현이든 김진표 같은 이런 정도의 어떤 촉이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김진표는 멀쩡히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아니, 김진표가 아니라, 김진태. 아유, 죄송합니다. 김진표 잘 하고 계신 그러니까 사람을 죄송해요. 바꾸네요. 아니, 저 지금 아사히 마시거든요. 제가 두 모금 마시고 우리. 뒷맛이 좋지 않네요. 하여튼 기사가. 예. 요게 어느 정도나 커질까요? 이거는 이제 사건은 이랬던 거로 밝혀졌고 그리고 법적 테크트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완전 거물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논의했던 거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정치적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국민의당 시원하게 욕하고 쭈그러지는 거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안철수 본인이 등장해서 탈당을 하든 아니면 잘못했다가 사과를 하든간 그런 식의 의견 표명을 하는 순간 굉장히 붕업이 좀 더 될 거고 정치적 의미로서.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당만 그냥 옆구리에 칼 한번 딱 찔리고 쓰러질 거다.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니면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우리 이 국민의당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잘리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좀 껴안아 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좀 걷어주면 좋겠어. 이유미 씨? 이유미 씨나 이런 분들을 좀 불쌍하잖아. 근데 이유미 씨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야, 취소할게요. 생각해보니 아니다. 이유미라는 분은 안철수 씨의 제자예요. 네, 제자였고 청춘 콘서트 때부터 스텝으로 같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선거 캠프까지 따라왔던 비교적 젊은 분이더라고요. 수습당으로 모셔야겠는데. 네. 이분은 그때 이제 안철수 씨랑 쭉 대선 캠프를 치렀던 일로 책도 썼고, 그리고 대선이었나 하여튼 총선이었나 하여튼 책도 썼고 약간 확신범이었던 거예요. 안철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이분도 참 안타까운 케이스긴 하지만 뭐라고 할 바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청춘을 맞춰서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빛을 못 보고 또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름 고충이 크지 않았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고충은 잘 근데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를 누가 또 쉴드도 안 쳐줄 거 아니야. 안철수가 그렇다고 야 네가 좀 지금 처지가 이렇구나라고 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자기가 지금 급한데. 아니, 근데 본인이 여수 지역의 공천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미 씨가? 예, 그런 쪽에 뭐 어느 정도 이제 꿈이 좀 있었던 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네. 민주당에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생뚱맞아서 그거는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아까 제가 취소라고 했잖아요. 바로 취소. 제가 잘못했고요.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제 감각이 저는 음악가예요. 아니 대선 출마해야 되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 제가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건 당신들이 좀 하시고요. 그래서 막 제가요? 저도 없어요. 여튼 하여튼 이 사건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면서 국민의당 역시 그 정도였구나. 예,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좀 기분이 되게 좋지 않네요. 안타까운 네. 생각이 좀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정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김 선생의 말대로 딱 부러지게 사과를 할 것이다. 아니면 김프로가 예언하는 대로 쌩깔 것이다. 네. 아니면 지금이 적기다. 탈당할 것이다. 아 물론 야, 이거는 거의 없지. 오랜만에 돗자리 또 펴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짜증나고 싫을 것 같아요. 본인 내가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흙탕물 튀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 좀 고고한데 이게 정말 수준 안 맞게 내가 이러고 있다니 이런 생각에 좀 괴롭지 않을까. 네. 그럼 정치 관둬야지. 자, 그럼 마치는 사람한테 뭘 보내줄까요? 마치는 분에게 안철수 의원을 섭외할 수 있는. 어때? 김프로 쇼에 안철수 친필 사인 드릴게. 안철수를 섭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는 분에게. 정말- 왜냐면 마치는 사람이 그 안철수와 가장 그 정신세계를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섭외를 하더라도 말이 통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죠. 김- 내가 맞춘 사람이다. 그렇지. 당신 마음을. 김프로 쇼에서 어루만져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모셔봅시다. 알겠습니다. 막 던져 막. 네. 그러니까 하찮은 후회 남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하찮은 호혜로 꾸며드린. 야, 근데 너무 하찮아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게 이제 법적 테크트리는 크게 갈 거 없다. 예, 그런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김프로 관계자들이 그 증언한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합지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뭘 그렇게 보고하고 뭐 정교하게 짜고 막 이랬을 만한 사는 상황이 아니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게 나는 그걸 주도한 젊은 분들이라면 그걸 감히 간도 크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건 위에서 누군가가 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사주하지 않고 아무리 오합지졸이어도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오히려 젊기 때문에
위에 분이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이 추진 단장 정도 되면 위에 분이지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구나. 야. 아니 뭐 박지원 이런 사람은 평소에 잘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상대 안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단장, 내가 몸담고 뛰고 있는 조직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그냥 상부에서 내려왔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그게 있는 게 지금 남부지검장이 누군지를 봤더니 공석이에요. 우리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사는 검찰이 촉이 빠르니까 요런 거는 내가 한번 박멸을 해가지고 한번 우뚝 서버리라. 요런 욕심이 있게 마련인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지금. 그럴 건덕지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남부지검장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착착 수사를 하면 또 너무 잔인하게 수사를 막 하는 것 자체가 여론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점잖게 수사를 할 거거든요. 어차피 끈 떨어진 애들 뭐 있겠나. 수사를 할 텐데 당시 분위기도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적인 처벌보다는 정치적이고 뭔가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저희는 하여튼 궁금한 건 안철수 과연 정치적 책임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오겠죠. 뭐 그렇죠. 네. 네. 사과에도 타이밍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저희가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똘똘한 게 잘 안 나오겠네.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기자실이 없어요. 큰일이 터지면 뭔가 몰려가서 하는데 그 경찰 기자들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막내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검찰 단계에서 또 법원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기사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이제 워낙 이슈 자체가 크기도 했으니까 국민의당 출입 기자들이 이제 남부지검을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번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열받죠. 이렇게 저희는 아까 대본에 말했던 것처럼 문준용 씨가 그렇게 특혜 취업을 했을 것 같은 정황이 아니었고 어느 모로 보나 그리고 친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그 친구도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실제 친구들은 나타나서 문준용이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저거는 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삽질 하나 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로 밝혀졌네 결국엔. 저는 한편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거 가지고 약간 자기들끼리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 이틀 전에 안 게 아니라 사실 알기는 뭐 오래전에 알았겠지. 오래전에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양심적으로 뭐 이러면 안 됐고 우리가 뭐 자성의 목소리도 한편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조짐이 누군가가 저걸 발설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진 거지. 그걸 가지고 서로 약간 무기를 삼고 약점을 잡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빨리 사과해서 털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 게 아닐까라고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검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고소고발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공개했던 그 당직자가 그 이유미 씨라고 이제 본명도 나왔으니까 네. 그분이 검찰 조사를 지금 치더라도 이 정치적인 정치적 책임, 책임을 져야죠.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게 맞나요? 뭐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죠. 후보 본인이 자기 대선을 치른 건데 그리고 후보가 아마 그 문준용 씨 얘기를 은근히 계속 언급을 했었어 또. 그죠. 네. 많이 했었죠. 또 이건 TV 토론에서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뚜벅이 유세 시점이라고 해서 뭐 TV 토론에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고 해도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후보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뭐가 됐든 최소한 나와서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박주선이 할 게 아니라 안철수 본인도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근데 이미 요즘 안철수가 우리의 인식에서 좀 사라지고 있으니까. 안철수 어디 갔어요 지금? 네. 모르지. 홍준표 뭐 하십니까? 있는데 안철수는 어디 그러네. 있어? 네.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는 해야지. 이거는. 사과를 할까요? 그걸 맞춰봅시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우리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한테 어쨌든 뭐 제가 알고 지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치 계속 갖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검찰 조사에서 이유미 씨가 이거는 조작이었다라고 고백을 실토를 하니까 그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를 통해서 국민의당 건 뻥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 전에 박주선 대표가 미리 그냥 이거 사실 조작이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뭐, 그거 이제 빨리 수습을 하려고 어떻게든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뭐 사과만 하고.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만 이렇게 그냥 하면 되나요? 우리 근데 너무 이런 게 많아. 우리 사회에 그냥 이렇게 사과만 하고, 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럼 이거는 만약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 그 테크트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시를 어느 선에서 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거를 지시했느냐를 일단 찾겠죠. 누가 결정해서 한 일이냐? 그렇죠. 이거를 뭐 후보까지 보고가 되고 후보의 묵인하에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후보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그 실무진 중에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뭐 됐을 것이냐. 쉽게 말해서 뭐 박지원까지냐. 그렇지. 뭐 아니냐. 박지원 정도 되는 급의 사람들이 제가를 한 거냐 아니면 더 밑에서 이제 했을 것이냐. 아니, 통상 이 정도 사이즈를 터트리는데 후보가 후보 및 그 후보의 전략단을 짜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내부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저기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합지졸이었대요. 국민의당 선대위가? 네. 그 밖에서 야, 이 정도면 대선을 치르는 뭐 세 번째 당 정도 되는 당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과대평가해주는 그쪽을? 면이 있을 만큼 정말 오합지졸이었대요. 야. 근데 사실은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어떤. 아들 문준용 씨가 그 특혜 취업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 특혜 취업 논란에 대해서 문준용 씨의 파슨스 친구라는 사람의 카카오톡을 공개를 하면서 준용 씨가 아버지가 시켜서 거기에 원서를 넣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취업했다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도 돈을 펑펑 썼다는 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다. 또 음성 파일도 공개했어요. 음성 파일도 네.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작이다. 조작이다. 조작이었다. 난 이제 조작일 와서. 줄 알았어. 우리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사실 정말. 일이었고 친구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럴 일 없다 우리 준용이가 라고 증언들이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 실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식의 발표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아무튼 국민의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대선이 그냥 끝나버리면서 정유라에 빗대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정률에 빗댈 일이야. 게다가 조작인데. 네. 우리 모두의 굉장히 그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게 조작으로 드러났네. 네. 그래서 이거- 이틀 전에 알게 됐다고 네. 설마 나와서 이틀 이제 전에 알았겠어? 와,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양쪽에서 이제 고소고발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 왜냐면 그 여의도에 보통 당사들이 있으니까 아. 여의도 관할이 남부지검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 네. 대부분 남부지검으로 가요. 어허. 근데 남부지검은 그 기자들이 보통 검찰 출입 기자들이 아니고요. 동서남북에 있는 지검들은 네.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관할을 하거든요. 담당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사가 잘 안 나와요. 핵심 인력들은 상당히 젊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약간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 홍보물 그렇게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네. 글씨 막 어. 크게 써가지고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지금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성격상 그렇게 뉴스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내부적으로 분명히 질문을 던졌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 성격상. 근데 이제 그때가
5일 정도 4일 전. 네, 4일, 5일 뭐 요때 이제 뚜벅이 유세 시작할 때 그 즈음이거든요. 바빴구나. 반등이 안 되니까 아이 뭐라도 해봐야 된다 이제 했을 텐데 그때 그 지금 이걸 지시한 것으로 이유미 씨가 지시받았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공명선거 추진단 그 추진단장 윤서라는 분이 국민의당 그 추진위원장 최고위원이었다는데 네. 예, 그 양반의 어떤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그러니까 막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데가 이용주 의원이 그 누굽니까? 저기 특검에서 네. 저기 조윤선 조윤선 몰아붙인 양반. 조윤선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던 이용주 의원이 관리하던 곳이래요. 근데 그쪽 단이 뭔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기보다 약간 따로 노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네요. 이쪽이. 그래서 뭔가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하더라도 윗선까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얽혀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게 이제 그때 선거 캠프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별개지.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그럴 수 있다고